AI 에이전트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유료여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큰마음 먹고 클로드 프로를 결제했는데 크레딧이 어느새 바닥나 있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무료로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에이전트인 코덱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코덱스 입문 가이드부터 여러 꿀팁들, 그리고 PPT나 블로그 글 작성과 같은 실전 예시들을 통해 코덱스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코덱스는 오픈AI에서 만든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를 만든 바로 그 회사인데요. 클로드의 코워크나 코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클로드를 사용해 보셨다면 더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격인 클로드의 코워크나 코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료 구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챗GPT의 요금제를 보시면 무료로도 코덱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고,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챗GPT를 포함한 코덱스를 더 여유롭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설치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검색창에 코덱스를 검색하고 상단에 나와 있는 오픈AI의 코덱스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고, 맥이나 윈도우 중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코덱스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맥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OS 버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코덱스 설치 파일을 설치해 주고요. 설치 파일을 실행시켜서 코덱스 앱을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앱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코덱스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때 챗GPT로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챗GPT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코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코덱스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챗GPT, 제미나이와 달리 내가 요청한 일을 끝까지 수행해주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활용할 때에는 GPT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받고, 아니면 파일을 첨부해서 거기서 나온 답을 또 다른 곳에 활용하는 식이죠. 그런데 코덱스는 다릅니다. 코덱스는 AI 에이전트로서 제 작업 폴더를 통째로 맡길 수 있어서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직접 열어서 작업하고 결과물 파일까지 내 컴퓨터 안에 폴더에 알아서 저장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시키는 일을 직접 처리해주는 직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덱스를 설치했으니까 하나씩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인데요. 프롬프트 입력창 하단에 프로젝트에서 작업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새 프로젝트 추가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는 우리가 평소에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폴더 단위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코덱스도 우리가 지정한 폴더, 즉 프로젝트를 단위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코덱스를 처음 사용해 보신다면 작업을 진행할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존 폴더 사용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든 다음 해당 폴더를 선택해서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권한인데요. 프로젝트 폴더 위에 이 승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보면 코덱스가 내가 요청한 작업을 실행할 때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설정하는 탭입니다. 기본값인 승인 요청으로 두게 되면 내가 요청하는 작업에 대해 상당 부분 제 승인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추천 설정으로는 이 나 대신 승인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드로 진행하게 되면 웬만한 작업은 알아서 진행하게 되고 꽤 민감한 사항만 물어보기 때문에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설정 값으로 해보시다가 그래도 너무 귀찮다, 프로젝트 폴더 안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전체 권한을 설정해 주시고, 반대로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꽤 중요한 내용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승인 요청 기본값으로 코덱스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 대신 승인으로 놓고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덱스의 모델입니다. 우측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 추론 단계와 하단을 보시면 GPT 5.5 모델과 GPT 5.4 미니 버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GPT 5.5 모델의 추론 단계는 중간으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무료 버전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5.4 미니 버전으로 시도해 보셔도 되겠죠. 여기서 클로드를 사용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체감 비율을 하나 드리자면 GPT 5.5는 클로드에서 오프스와 소넷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니 5.4 모델은 클로드에서 소넷과 하이쿠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량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5.4 미니로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맞춤 설정과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좌측에 있는 이 사이드바를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설정 버튼을 오시게 되면 코덱스에서 활용하는 여러가지 설정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개인 맞춤 설정으로 오시면 나만을 위한 코덱스의 커스텀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서 코덱스의 말투를 설정할 수 있고요. 맞춤형 지침에서는 코덱스가 저랑 작업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코덱스 전체에 대한 지침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적어보실 수 있는데요. 클로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답변의 언어나 용어 설명 등을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수정할 때에는 무엇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제 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며, 여러 단계로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건지 나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지침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편하신 대로 코덱스를 사용해 보시면서 코덱스와는 이런 식으로 작업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생기신다면 해당 지침을 이곳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성한 지침은 학습 자료에 넣어둘 테니까 영상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메모리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메모리 버튼을 켜두시게 되면 코덱스와 지금까지 한 대화를 기억해서 이전 세션, 즉 이전 대화에서 했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코덱스에게 물어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PPT 만들기인데요. 코덱스가 PPT를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디자인 자체도 코덱스에게 맡겨볼 수 있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디자인은 이런 캔바와 같은 사이트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PPT를 첨부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저번에 클로드를 활용해서 PPT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design.md 라는 사이트에서 디자인을 착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대기업의 디자인 문서들을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있고 애플도 있고 나이키나 노션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의 디자인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 그 중에서 이 에어비앤비 디자인을 선택해주고 중간에 있는 에어비앤비의 디자인 문서 파일을 복사해서 코덱스로 넘어와 준 다음 붙여 넣어주고 이렇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첨부한 이 에어비앤비의 디자인 문서를 참고해서 PPT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톤에 맞춰서 부산 여행 일정을 PPT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부산 여행 일정은 직접 리서치한 다음에 계획해주고 하루에 한 슬라이드로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는데요. 모델은 저렴한 5.4 미니 모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현재 무료 계정으로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잠시 기다리니까 이렇게 이 에어비앤비 디자인 문서에 맞춰서 PPT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아쉽게도 영어로 만들어 주어서 한글로 수정해 달라고 다시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글로 수정해서 PPT를 만들어 주었고, 하단을 보시면 출처도 부산의 관광 정보를 리서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PT 파일로 결과물을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코덱스에게 더 요청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직접 PPT 앱에서 제가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프롬프트로 클로드에서도 만들어 보았는데 클로드는 이런 식으로 생성해 주었습니다. 소넷 모델의 작업량은 낮음으로 놓고 생성해 보았는데요. 물론 클로드나 코덱스 모두 조금 더 프롬프트를 수정해 본다면 이런 결과물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코덱스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까 약 84%로 1개월 사용량 기준으로 약 16% 정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 요금제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여유롭진 않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입장에서 몇 가지 테스트 해보는 정도는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덱스가 제 PC에 직접 접근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초반에서 코덱스는 제 PC에 폴더에 접근해서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열어보고 생성하거나 수정해서 내가 요청한 작업에 대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가능한 건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와 이미지, 영상들이 섞여 있는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 두고요. 이 폴더를 프로젝트 폴더로 설정해 주기 위해서 하단에 프로젝트 폴더를 방금 보여드린 폴더로 이렇게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 이름이 선택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준 없이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파일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폴더 안에 새 폴더들을 생성해서 파일들을 적절하게 정리해줘 라고 간단하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코덱스가 이 폴더의 구조를 먼저 읽어서 어떤 파일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지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코덱스가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서 폴더 안에 파일들을 정리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이미지면 이미지, 문서는 문서대로 정리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대로 되돌려줘 라고 요청하게 되면 코덱스는 원래 파일이 있었던 형태로 되돌리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코덱스는 제가 선택해둔 이 프로젝트 폴더에 직접 접근해서 읽고, 쓰고, 저장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PC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 체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덱스에서 플러그인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플러그인이란 코덱스에게 새로운 능력을 하나씩 붙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는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 폴더에서 일을 하는데요. 여기에 플러그인을 연결하게 되면 내 폴더 바깥에 있는 외부 앱들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메일이나 노션, 구글 캘린더 등 코덱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플러그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말로만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직접 플러그인을 연결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에서 플러그인은 좌측에 플러그인 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과 스킬 검색 창에서 사용하고자 할 플러그인을 검색해 주셔서 연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 플러그인 중에서 저는 이 노션 플러그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해당 플러그인을 연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결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제가 사용하던 노션 아이디와 연결하실 수 있고,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노션 플러그인이 연결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결이 되었으니까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겠죠? 새 채팅 버튼을 클릭해서 골뱅이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노션 플러그인을 선택해주고 제가 사용하는 노션 페이지의 가장 뒤에 있는 부분이 노션 페이지의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를 복사해서 플러그인이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코스피 시황을 리서치해서 노션 페이지에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코덱스는 코스피 시황을 리서치하고 제가 입력해둔 노션 페이지에 코스피 시황을 정리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 줄 요약부터 핵심 포인트, 시장 배경, 체크 포인트와 참고 자료 순으로 시황을 정리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덱스와 더 티키타카 하면서 데이터를 수정해 볼 수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늘 날짜에 코스피 시황을 리서치해서 노션 페이지에 정리하는 이 작업을 아예 하나의 기능으로 저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스킬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작업을 코덱스에게 미리 가르쳐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코덱스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다 진행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작업을 바탕으로 스킬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방금 한 코스피 시황 리서치 후 노션 페이지에 정리하는 작업을 스킬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게 되면 이 코스피 노션 리서치라는 스킬을 생성해 주게 되고, 새 대화창을 열고 슬래시 다음 스킬 이름인 코스피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스킬을 실행시킬 수 있고, 뒤에 추가적인 프롬프트나 설명 없이 이 스킬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을 실행시키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코스피 시황을 리서치해서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골뱅이는 플러그인, 슬래시는 스킬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간단한 블로그 글을 쓰고 안에 들어갈 이미지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AI에게 글을 써달라고 하면 AI 냄새가 나는 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존에 썼던 블로그 글을 첨부해서 해당 블로그 글의 문체를 참고시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특정 문체가 잘 드러나 있는 이 블로그 글 예시를 텍스트 파일로 정리해서 이 글의 문체를 분석하게 한 다음 그 말투 그대로 새 글을 쓰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그대로 끌어서 첨부하고 이렇게 요청해 볼 건데요. 현재 첨부한 세 가지 글은 내가 쓴 블로그 글이고, 해당 글에서 내 말투와 문체 패턴을 분석해서 여행 후기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내용과 주제는 무시하고 어체와 문체 위주로 분석해 달라고 해보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요청하게 되면 코덱스가 제가 첨부한 글 세 가지를 먼저 쭉 분석하기 시작하고 글의 초안을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확인해 보면 제가 첨부한 글의 문체와 유사한 결과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글과 어울리는 이미지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였다면 별도로 AP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었어야 되는데 코덱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GPT 이미지 모델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쓴 블로그 글에 어울리는 썸네일이랑 본문 이미지도 GPT 이미지 모델을 활용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방금 작성된 글과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바로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제 미리 보기용으로 HTML 파일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글과 함께 GPT 모델을 활용한 이미지도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와 GPT 이미지 모델을 활용하면 더욱더 강력하게 블로그 글 생성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코덱스를 입문하고 여러 설정들을 거친 뒤 실습을 통해 코덱스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나요? 코덱스도 IDE나 터미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앱에서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클로드 코워크처럼 비교적 쉽고 거부감 없이 입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토큰과 비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글, 엔트로픽, 오픈AI 등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종류의 툴이라면 하나의 툴만 사용 원리와 방법을 깨달으면 다른 도구에서도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한 번씩 코덱스에 입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영상에 사용된 프롬프트들은 영상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